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은요,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대 그룹 재계 고위 인사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역의 개별 관광이라든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등이라든가 경협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그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통일부 장관이 4대 그룹 사장단과 점심 식사한 건 뭐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이제 4대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특히 이제 이 네 회사가 지난번 평양에 갔다 온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때 갔다 온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잘 됐다라면 뭐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임일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즉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해서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격을 해서 우리 국민 4명, 장병 2명과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그 이후에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런 날에 지금 4개 회사를 불러서 북한에 대한 지금 투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인데, 네.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 국민 하나를 연평도 선상에서 살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북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합의서라는 이런 것들 모든 걸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4대 기업을 불러서 지금 투자 준비를 하라? 뭐가 변한 게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이인영 장관이 오늘 저런 모임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더군다나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꿈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비판을 야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인영 장관도 연평도 이 포격 사건에 대해서 오늘 추모의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결국 지금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하필이면 연평도 10주기인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가신 우리 장병 2분과 민간인 2분의 명복을 먼저 다시 한번 빌고요. 사실 모든 발언에는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바로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이 이 백신, 코로나 백신도 북한과 나누자 했던 발언이 문매를 맞았던 건, 우리가 지금 백신 구매 협약 중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처럼 주요 백신 3억 3천만 병 선구매를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면 갖고 있는 백신 넉넉하니까 그런 말에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병도 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니 그 본질 자체보다 때와 장소에 안 맞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평도 10주기라는 건 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장병들 유족들, 또 민간인 피해자분들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장례식 기일 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에 어떻게 이 북한과의 남북 경협을 서두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때와 장소에 안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개를 좀 젓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업의 이 사장단을 불러서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거 우리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이 선이 아주 미묘한데, 이게 잘못하면 정부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이제는 이 정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유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연락사무소 폭파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과연 우리와의 경제 재개를 원하는가, 대화 재개를 원하는가, 전혀 미지수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 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바깥에서 꼭 필요 없는 물품 필요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자꾸 내미는 것이 협상력을 오히려 좁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인가. 더군다나 이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의 독자적인 모습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오히려 좁힐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4대 기업 사장단과 점심을 먹기 전에는요, 국회에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 10주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시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성공 지역의 연락소와 무역 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물론 뭐 통일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니까 일단 뭐 연락 그 평화 무드는 계속 본인들이 이인영 장관 입장에서 만들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10주기 때 남북 경협 문제도 그렇고 아직 사과도 없는데 연락사무소를 재개하는 게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때와 어떤 시간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연평도 포격 10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부 장관으로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야겠다. 그리고 어떤 통일의 기반과 기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평화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본인의 정책들을 얘기하는 당연히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훈처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제 추모의 분위기를 기리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확립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의지를 표명한다면 예.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부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나하나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그런 어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이게 과거와 어떤 어떤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예. 그런 회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처별 역할이 다른 것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그거를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럼 통일부는 연평도 10주기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에 아무것도 어떤 정책도 같이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지? 예,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 북한 문제는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이 대북 강경파인 이 인물을 임명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We hope they will rethink that idea. But if they don't, it's very clear that there will be strong actions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l feel strongly that not only should North Korea not take this step, but it must return to meaningful efforts at denuclearization. 자, 블링컨 이제 모르겠어요. 국무장관에 내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구자웅처죠. 네. 바이든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블링컨 전 부장관이 김정은 폭군이란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이든의 오른팔이 된다. 이게 지금 이인영 장관의 말과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2인 삼각경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 대북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이 한미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의 주요 이 파트너가 될 이 국무장관 후보자에 이 펠리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 싱가포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북미 정상회담 때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그 내용이 앞으로 이 북미 관계를 좀 암시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이요? 블링컨 부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북한의 바람대로 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 정책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 북미 관계 또는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섰다라면 앞으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외교 정책, 바텀업 방식으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암시하고 있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에 만약에 내정이 된다라면 예. 트럼프 정부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겠구나.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평도 10주기 통일부 장관의 메시지 얘기까지 오늘 외교안보 소식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